안녕하세요. 오늘 다음 산차 산자수 증가를 위한 모돈 관리, 부제로 번식 호르몬의 전략적 사용에 관련해서 강의를 맡게 된 발라드 동물병원의 고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번식 호르몬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정을 잘 확인해야 교배가 잘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모돈을 관리할 때 사진과 같이 평범한 발정이 오지 않는 상태의 모돈들이 발정이 오게 되면 외연부가 붉게 물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며 교배적기, 그러니까 발정이 이제 극대화되고 배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완전하게 발적이 사라진 게 아니라 조금 발적된 부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점액성 물질들이 나올 때, 그리고 교배가 끝난 뒤에는 일반적인 외연부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돈의 생리적인 부분을 외모, 외양을 보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관리자가 어느 정도 교배에 대한, 모돈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쌓였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농장들이 이러한 모돈의 발정 특징을 보고 교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농장에 이제 발정을 관리할 때 발정 주기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돼지의 발정 주기는 호르몬 분비 변화에 따라 21일 주기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난포 안에 있는 난자의 성장은 난포 자극 호르몬 FSH, 그리고 황체 형성 호르몬 LH의 작용으로 의해서 발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체 형성 호르몬에 의해서 배란이 이루어지게 되면 배란된 난자가 자궁으로 이동하고 착상이 되어지면 배란된 난포가 황체로 변환되고 황체에서 임신 유지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이 분비가 되어 지속적으로 임신을 유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정 주기는 돼지는 21일, 그리고 그 안에 관여되는 호르몬은 FSH와 LH가 주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돼지의 발정 주기 그래프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그래프이고요. FSH, LH 빨간색, 녹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에스트로겐 농도, 발정 호르몬, 또 여성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농도와의 FSH가 난포를 성장시키고 난포가 성장되고 난 다음에 LH가 분비가 되고 나면 배란이 이루어지고요. 배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착상이 되어지고 나면 자궁에서 지속적으로 임신됐다라는 신호를 가져오게 되면 LH가 만든 황체가 지속적으로 임신 유지를 시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번식 호르몬 관련해서는 크게 우리 몸에 있는 3개의 기관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시상하부, 내하수체, 난소. 이 3기관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발정에 관여된 호르몬들을 분비하고 발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부가 뇌하수체를 조절하기 위해서 GnRH,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이라고 하는 성선자극 호르몬을 분비해 냅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에 의해서 뇌하수체가 자극을 받아서 LH 또는 FSH를 분비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호르몬에 의해서 난포가 성장되고 성장된 난포가 배란되고 배란된 난포가 황체로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가져가면서 모돈의 번식에 관련된 기관을 발전시키고 발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주된 기관의 역할을 잠깐 설명드리면 시상하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선자극 호르몬, 성선이라고 하면 난소를 말씀하는 거고요. 뇌하수체에서는 성선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황체 형성 호르몬과 난포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발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체 형성 호르몬,
난포자극 호르몬, 두 호르몬에 의해서 난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다음 배란이 이루어지고 황체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호르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SH,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난포자극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주요 역할은 난포의 발육, 난포는 난자가 안에 들어있고요. 그 난자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주된 역할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FSH, RH를 분비하고 이거에 의해서 난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역할을 가져오게 됩니다. LH,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시상하부의 LH, RH에 의해서 분비 조절이 되고 주요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FSH에서 자극에 의해서 성숙된 난포 안의 난자를 얘가 분비됨으로써 배란이 되게 됩니다. 난포를 터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난자가 배란된 다음에 나팔관으로 난자는 가고요. 파열된 난포는 황체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황체에서는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임신 유지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임신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두 가지의 촉발 요소로서 황체 형성 호르몬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돼지 그림이 없어서 사람 그림을 인용을 했는데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서 난소, GnRH를 분비하고 GnRH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뇌하수체가 LH, FSH를 조절 분비하면서 난소 안에 있는 난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란이 이루어지게 되면 임신 유지가 되는데 배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FSH는 난소 안에서 난포들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LH는 성장된 난포를 터뜨려서 배란이 되는 행위와 터뜨려진 난포가 황체를 형성하게 해서 임신을 유지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하면 시상하부가 뇌하수체에 작용을 해서 FSH, LH에 대한 분비를 조절하고 이에 따라서 난포가 성장하고 나면 배란이 되고 이러한 형태를 주기적으로 일어나게 하면서 발정을 유도하게 되고 배란이 되고 나서 착상이 되면 황체가 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프로제스테론을 분비해서 임신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분만할 때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자궁수축 호르몬에 대한 분비, 유즙을 분비하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고 만약에 임신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임신 기간이 끝나서 분만이 됐을 때는 자궁 내막에서 프로스타글란딘, 우리가 흔히 아는 PGF2알파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황체가 퇴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상하부가 난포 자극을 하게 되고 배란을 유도하게 하는 이러한 절차를 일으키면서 번식에 관련된 장기들을 활성화시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호르몬에 관련된, 번식 호르몬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농장에서 상자수 증대를 어떻게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져가야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배가 잘 이루어지려면 발정을 명확하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발정에 관련된 호르몬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발정을 명확하게 가져왔다라고 하면 제일 더 중요한 것이 언제 교배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교배 적기, 교배 타이밍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면 이렇게 부동반응을 보이는 모돈, 암퇴지에게 교배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돈이 완벽한 부동 자세를 나타내었을 때 교배를 실시한다. 또 하나는 교배 적기는
배란 0에서 24시간 전이다. 배란은 발정 지속 시간 중 3분의 2 시점에 일어난다. 발정을 명확하게 오고 발정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 어느 정도 긴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여야지만 발정 지속 기간의 3분의 2 지점에 배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란 전에 교배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돼지들이 저 배란해요 라고 이렇게 손들고 설명을 하지 않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면 앞서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외음부의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발정이 왔는지 안 왔는지 파악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자가 스킬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교과서상에서는 발정 지속 기간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발정 재기일이 짧으면 발정 지속 기간이 길다. 이후부터 발정 재기일이 짧으면 발정의 지속 기간은 길어지고, 이유한 다음에 발정 재기일이 길어지면 발정의 지속 시간은 짧다. 후보돈, 모돈과 좀 달라서 발정 지속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웅돈이나 외부 자극에 의해서 부동자세를 취할 때 교배를 취하라고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처럼 교배 적기는 배란 0에서 24시간 전에 교배를 시켜라. 배란은 발정 지속 기간의 60%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요거 한 장이면은 교배에 대한 설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발정 지속 시간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특정하는 부분. 이거를 알면 배란의 시점을 알 수 있고, 배란의 시점을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배 적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배에 관련된 부분들을 모식화시켜 놨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약 60시간의 발정 지속 시간을 가진 돼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부동자세를 취하는 기간이 약 한 50시간 정도 되고요. 그러면 60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란은 발정 주기의 60% 시점에 일어나죠. 그러면 이 돼지는 배란이 발정 확인된 다음에 36시간이 지난 시점에 배란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돼지에 대한 교배 적기는 발정 확인 후 12시간에서 20시간 되는 시점에 교배를 시켜야 우리가 원하는 많은 산자수를 가져올 수 있는 돼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교과서에도 발정 관찰을 하고 발정이 왔는지 확인하고 교배시킬 준비를 하고 교배를 시키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돼지가 발정이 오고 난 다음 3분의 2 지점에 이루어지게끔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란은 발정 지속 기간의 3분의 2 시점, 교배는 그것보다 0에서 24시간 전에 한다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네소타 대학의 조한수 박사님께서 제공하여 주셨는데요. 배란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배란 전 시간, 배란 후 시간입니다. 그래서 배란되기 전 24시간에서 0시간 전에 교배를 하는 것이 다른 시간에 교배를 했을 때보다 높은 수태율을 가지고 오는 것을 실제적인 데이터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란 전 24시간 전부터 0시간까지 배란 전에 교배시킨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녔던 직장에서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일요일날 발정이 확인된 개체, 월요일날 발정이 확인된 개체, 화요일, 수요일날 발정이 확인된 개체에
각각의 발정 지속 시간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일요일은 64시간, 월요일은 49시간, 화요일은 42시간, 수요일은 35시간. 이후부터 발정 지속 기간이 이후부터 발정 재기일이 짧아지면 발정 지속 기간은 길어진다. 목, 금, 토, 일, 월 5일까지 발정이 오게 되면 그 이후보다 발정에 대한 지속 기간이 길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발정 재기일이 늦어지면 발정 지속 기간이 짧아지는 걸 이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일요일 날 온 개체들은 교배를 허용하고 나서 24시간, 32시간에 시켰는데 요거를 측정하고 난 다음에는 배란 시간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배에 대한 실제 교배를 조절을 하였습니다. 월요일도 마찬가지고요. 요렇게 했던 거를 요렇게. 화요일은 동일하게 시켰고요. 그래서 기존의 교배와 지속 시간을 측정한 다음에 배란 시간을 특정하고 배란 시간에 맞춰서 교배를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속 시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니 월요일은 약 60시간의 발정 지속 시간, 화요일은 46시간, 수요일은 34시간의 지속 시간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요거에 맞추어서 교배를 전환을 시켰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발정 지속 기간을 확인하기 이전에는 요일별 교배 비율이 월요일은 22%, 화요일은 66%, 수요일은 12%였습니다. 이럴 때 산자수는 10.44두였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표처럼 교배에 대한 타이밍을 조정을 하였더니 월요일에는 좀 감소가 됐습니다. 12% 떨어졌고 화요일은 조금 증가됐고 수요일도 증가가 됐습니다. 교배의 타이밍이 뒤로 조금 밀렸습니다. 단지 교배에 대한 타이밍만 조절을 했는데 약 0.9두의 산자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배란의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사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농장에서 발정 지속 기간을 체킹하는 기간을 좀 설정한 다음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발정온 모돈들에 대한 지속 기간을 측정하고 그 지속 기간에 따른 교배에 대한 시점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정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생산의 흐름을 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배치 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간 관리가 배치 관리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치 관리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생산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무조건 목요일 날 이유시킨다라는 게 배치 관리가 아니라 매주 목요일에 이유시키더라도 균일한 교배 복수, 균일한 분만 복수, 균일한 이유 두수를 가져가게끔 관리하는 것을 배치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농장에서의 표준 생산성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이 교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정, 배란, 교배 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배치 관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작업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집중도가 향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일정한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설을 100% 확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올린 올아웃이 될 수 있고 또 올린 올아웃이 되면 우리가 농장에 상재하고 있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개선되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을 균일하게 가져가고 생산이 균일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발정을 명확하게 오게 하고 발정이 명확하게 왔을 때
교배의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농장의 시스템적인 체계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일정한 돈군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균일하게 생산된 두수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일에 교배시키고 일정한 요일에 분만시키고. 근데 이렇게 일정하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참 좋습니다만, 생산성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모돈에 대한, 발정에 대한 관리, 배란에 대한 관리가 분명하게 선행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관리자가 돼지의 개체별 특성을 파악하고 교배 시점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교배를 시키고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제일 좋은 관리 방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내의 농장의 상황으로 보면 유능한 관리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농장으로 취업하지 않으시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이 증가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면 실제적으로 번식에 있어서의 제일 우선시되어야 될 부분인 교배 관리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치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번식에 관련된 호르몬을 명확하게 사용 규정을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발정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배란을 명확하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일어날 수 있는 걸 알 수 있다라면 번식 성적, 농장의 생산 성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지고 향상되어질 걸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많은 농장들이 많은 번식 호르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호르몬 상품명을 바로 적었습니다. 임신 유지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을 사용해서 후보돈의 발정 동기와 경산돈과 교배를 일치하기 위해서 약재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황체를 퇴행시켜서 발정이 시작되게끔 해주게 하는 황체 퇴행 호르몬인 PGF2알파, 프로스타그란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정이 왔을 때 배란을 유도하고 난포를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 FSH, LH를 사용하고요. 또 성숙된 난포에서 배란을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합성 GN, RH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들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농장에서 미숙련자 분들일지라도 우리가 교배에 관련된 부분들을 표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생산성 손실률을 보시면 보통 아무리 적게 배란이 된다고 하더라도 14개의 난자들이 착상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분만하는 다산성 모돈이라고 하더라도 산자수는 총산은 14.8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손실이 약 18%, 19% 정도의 손실이 되고요. 총산인데 실제적으로 포유 게시두 수는 줄겠죠. 그러면 사산 미이라 발생 비율이 약 7.5%. 그 다음에 실산, 포유 게시두 수에서 이유두 수는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손실은 약 13%. 그 다음 이유하고 나서부터 출하할 때까지 나타나는 손실이 약 2.1%가 됩니다. 우리가 농장의 생산성을 계산할 때 눈으로 보이는 숫자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근데 이거를 능가하는 손실이 우리가 체내에서 이미 모돈의 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 생산에 대한 관리는 분만 후부터의 관리가 아니라 우리가 분만 전, 발정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져가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축산 선진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말할 때
덴마크 쪽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한 4년 전, 5년 전 자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PSY를 40두가 넘게 가져가게끔 계획을 세워서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의 전 단계, 후공정인 번식 관리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고려가 되어져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인 번식 호르몬에 대한 모식도인데요. 후보도는 발정을 유도하고 동기화시키고, 경산도는 이유된 다음에 난포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배란을 유도하고, 그리고 교배를 시킨 다음에 임신을 유지하고 포유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GF2알파, 그 다음에 FSH-NILH, 그 다음에 그 사전 전 단계인 GnRH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을 농장에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산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게 명확한 발정 유도가 일어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명확한 발정 유도뿐만 아니라 교배 적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농장에 맞게끔 특정해야 될 부분을 분명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발정이 왔을 때 우리가 명확한 배란의 시점을 특정하고 이 배란의 시점에 교배가 될 수 있게끔 관리하는 부분, 그러면 균일한 번식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의한 배치 운영과 올인 올아웃이 진행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모든의 바디 컨디션을 임신 단계, 분만 단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발정이 잘 오게 유도하고 그 다음에 교배가 잘 이루어지게 유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 제일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관리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거나 더 개선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번식 호르몬,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번식 호르몬들을 우리 농장에 알맞게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수의사의 처방을 받으셔서 실제적으로 효율적인 번식 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번식 호르몬과 그 다음에 그 번식 호르몬 관련한 농장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